네,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 살펴봅니다. 여기 이슈. 자, 이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도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은, 그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고 있나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꼭 함께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슈 전세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이슈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동향과 함께 그러면 매매시장 여판 어떻게 될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앞으로 이럴 전망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동안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 만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부디? 지금 뭐 전세값이 13주 만에 드디어 하락을 멈췄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전세가 안정이 좀 되는 것 같고 좀 뭔가 그러더니 갑자기 전세가가 지금 많이 심상치 않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과연 전세값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아파트 전세가도 지금 오르지만 네. 또 이 매매가도 지금 오르고 있다고 또 기사가 지금 슬슬 네. 나오고 있거든요. 아파트 상승폭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있다.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주 만에 또 다시 그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락을 멈췄다는 거죠. 그렇죠. 전세는 하락을 멈췄고 전세는 13주 만에 하락을 멈추고 매매는 이 매매가는 15주 만에 상승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상당히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사실 전세 가격이 언제 움직이냐를 전통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봄, 가을 이사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일단 이사를 해놓고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좀 많이 움직이고 전세 가격도 움직이고 하는데 지금 5월이란 말이죠. 부디 5월에 근데 전세가가 하락을 멈췄다? 물론 이게 어떻게 갈지 방향성은 모르죠. 근데 어쨌든 하락을 멈췄다는 건 그러면 이제는 상승으로 돌리나? 뭐 이런 시기이기도 한데 5월에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는 건 이거 어떻게 해석해 봐야 돼요? 지금 일단 이게 이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죠. 보여져요. 네. 뭐 하나의 원인만 가지고 뭔가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첫 번째로 특히 이제 그 세 가지로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우리가 처음에도 3이 좋다 그랬는데 오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뭐예요? 일단은 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공급 부족은 뭐 집값이 오르는데도 큰 원인이고 이 전세가에도 원인이고 이게 모든 거의 원인이구나. 네, 그죠? 이게 신규 공급이 지금 지난해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만 봐도 뭐 한 2만 500 지난해 32,012가구라고 해요. 네. 근데 올해 입주 물량이 2만 520가구니까 지금 35.9%가 뭐 감소했다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있거든요. 지난해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는데 많은 게 아니었는데 더 감소했다. 계속 더 네. 내년엔 더 줄거든요. 네네. 또 매매가가 그래서 이 상반기 입주 물량이 전년의 상반기에 비해서 59% 지금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입주 물량의 감소가 이게 왜냐하면 새 집이 안 들어오니까 전세 그렇죠. 물량이 새 집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새 집이 많이 신규 공급이 없어서 일단 첫 번째로 전세가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물량이 없다. 입주 물량이 그렇죠.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 35.9% 지난해 대비해서 감소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 대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수치가. 이게 이제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이제 항상 우리가 보면은 이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은 그게 결국은 걸쳐서 서울의 이 전세가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은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왔는데 2021년도에 서울이 32,012호 가구에서 지금 2520가구니까 한 36%가 줄었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11만 3,607 가구에서 108,578 가구로 조금 줄었어요. 맞아요. 그럼 뭐냐면은 이게 막 공급이 늘어서 이게 이제 이 서울의 어떤 주택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좀 줄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서울 경기가 지난해보다 입주 물량 오히려 더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서울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전세가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이 나오고 거기에서 전세 공급도 이루어져야 그렇죠. 전세가도 안정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입니다. 공급 물량이 일단 지금 수치로 봐도 현재 스코어로 봐도 현저히 줄었고 내년에는 더 줄 예정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여러 가지 주택 시장에 미치는 변수는 많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수요 공급이라고 제가 그렇죠. 항상 말씀드렸는데 공급이 부족하면은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너무도 당연한 거죠. 네네. 두 번째 뭡니까 원인? 두 번째는 지금 아마 많이 화두가 아마 곧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임대차 3법이죠. 이거 그래서 전세. 8월 계약갱신 청구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8월 달에 네. 되면은 다시 이제 뭐 그러면 이제 4년 동안 못 올렸던 것도 그렇죠. 2년 동안 못 올렸던 거 다 올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생각해보면 이게 시행되기 전에는 2년마다 올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올릴 수 있었는데 이거를 규제를 통해서 2년이 지나면 5%였나요? 5%죠. 5%까지 상한을 두고 그만큼만 최대 올릴 수 있으니까 못 올렸던 분을 이제 한꺼번에. 올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한테도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시장에 이 전세 가격이 이중 가격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것들은 뭐 5% 이내, 안 쓴 것들은 가격 많이 올리고 그렇죠. 그 차이가 막 한 2억씩 막 2억 네, 이상씩도 네. 차이가 나고 그 시세가 완전히 들쭉날쭉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또 네. 올 8월 달부터 다시 또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는 공급이었고 두 번째는 임대차 3법이었고 자,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대출 규제도 원인이 좀 있습니까? 대출 규제도 있긴 대출 있을까요? 규제도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이게 새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 기대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강남권 아파트 같은 것들이 막 오르면서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들이라든지 상승폭이 커지는 가운데 이제 강북도 떨어지다가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엄청나게 크다. 물론 이게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늘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결국은 하나의 어떤 방향성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취임식이 10일이 취임식이잖아요. 네. 취임식, 10일이 취임식인데. 이젠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 네네. 대통령이. 네. 그래서, 과연 이제 기대감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공급이었습니다. 공급이 현저히 입주 물량이 전년도에 비해서도 줄었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특히 8월에 지금 이슈가 크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이 중요한 원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전세가를 좀 꿈틀거리게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거 조금만 더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실 임대차 3법 얘기는 이제 8월 이후에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도 많으시고 또 그 이전부터 좀 말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새 정부에서 뭔가 내놓는 얘기가 있을까요? 임대차 3법 뭐 처음에는 뭐 다 뜯어고치겠다고 했다가 아니면 또 일부 어떤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뭔가 좀 거기서 조금 추가 보완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확실한 내용은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뭔가 조금 더 완화될 것만큼은 또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세입자들이 또 반발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현명한 판단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새 정부에 정말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해결할 문제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네. 그게
이 전세 문제는 항상 그래요. 이 전세라는 거는 뭐 그 집주인과 그 다음에 세입자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서 우리나라만 뭐 있는 제도다. 조선 중기부터 이게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좋은 제도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막 그 어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구조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서 저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집주인이 만약에 세입자가 조금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세를 뭐 월세 같은 것도 좀 적게 내고 네. 이렇게 시간대 맞춰서 못 내고 그러면은 좀 봐주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런 게 좀 인정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뭐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게 전 참 인정이 메마른 지금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구나. 아니 지금도 어딘가에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전보다는 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사라진 것 같다라는 걸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요즘은 좀 안타까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게 꼭 뭐, 법대로 해요?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게 집주인 분도 대출을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현명하게 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화로서 맞아요, 뭔가 맞아요. 이 타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대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법대로 하자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사회가 좀 점점 좀 이렇게 냉혹해지는 게 삭막하다. 각박해진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대화와 타협. 대화와 타협. 예전에 사회교과서에서 정치교과서, 뭐 사회문화교과서 이런 데서 들었던 대화와 타협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대화 타협으로 이게 모든 게 좀 풀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오르면 오르는 거지, 내리면 내리는 거지, 이걸 왜 계속해서 좀 따라가느냐. 이게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선행지표, 후행지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이게 매매가에 분명히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가를 매매가의 그 선행지표라고 해요.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선행지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올라간다. 전세가가 오르면은 이거 계속 전세가 오르면서 매매가랑 격차가 좁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 아니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면 오니까 격차가 줄어드니까 차라리 살까? 차라리 사자 이런 수요로 이제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전세가가 지금 좀 심상치 않은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살까? 그러니까 전세로 살려고 하셨던 분들이 차라리 그냥 매매를 할까? 매수를 할까? 뭐 이런 수요도 늘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소위 이제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이용한.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면 매매가가 아직 덜 오르는 상황에서는 갭이 줄어드니까 갭 투자를 하려는 수요도 좀 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예, 당연히 그렇게 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지난 한 4년 이상을 그 갭 투자라고 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높은 지역들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니까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투자 가치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갭이 그렇죠. 작으면 작은 데들은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 매매가와 전세가는 갭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뭐 다 마찬가지죠. 이 매매가 전세가가 이렇게 50%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50%로 이렇게 있다면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60%막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매매가 다시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벌어지면 항상 격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냥 매매가는 움직이지 않고 전세가만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투자 가치는 별로 높지 않은데 그냥 매수는 안 하고 여기 잠깐 거주를 하려는 수요는 많아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러면 봐도 이제 될까요? 실거주자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수요지 실제 투자 수요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갭이 그렇게 막 급격하게 작은 지역들 그렇게 투자를 많이 또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은 이제 양도세 중과가 뭐 다주택자들 네, 중과가 맞습니다. 1년간 1년. 일단 유예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매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도 기회? 매도 기회. 매수 기회로는 어때요, 지금은? 매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수는 이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이제 커질 거는 뭐 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똘똘한 한 채 얘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것은 뭐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주택 살 수요는 점점 작아지고 집은 많이 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그 작은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들은 결국은 뭐 교통도 편하고 학군도 좋고 그렇죠. 네. 입지 가치가 뛰어난 데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만 나중에는 점점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렇게 좀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거주의 목적이라면 저는 찬성해요. 거주의 목적이라면 찬성이지만 투자는 그 똘똘한 한 채라는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가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거리랑도 상관없습니다. 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익만 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가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지금 차별화 시장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별화 시장이 오고 있다는 게 또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매수하려는 여기는 그 차별화에 있어서 옥석 중에서 옥인가 석인가 이게 옥인가 돌인가 뭐 이런 거를 혹은 매도하려는 매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옥인가 돌인가 이런 거를 좀 모르겠다.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도 받고 커피도 선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시고요.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가 오늘의 이슈였고요. 하나 더 팁으로 드리자면 요거 진짜 이 서민들 울리는 이런 거 진짜 전 너무 화가 나는데 전세 사기 뉴스도 좀 보입니다. 주의해야 될 땐가 봐요. 그렇게 말입니다. 이제 사기가 별 사기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은 전세 사기 근데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참 이게 도둑은 어떻게 그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죠. 정말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저도 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는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해야 되고. 맞습니다. 아니 다른 얘기인데 진짜 이 열심히 모은 어떤 돈을 가지고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이스피싱이든 뭐든.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되나?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부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연세드신 분들은 그게 그런 상황을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당하지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된대요. 그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분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진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의심하시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문자 와요. 저도 받아요. 맞아. 클릭할 뻔했어. 뭐 예를 들면은 지인인데 뭐 고장 났다고 돈 좀 보내달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뭐 이렇게 상품을 신청을 했는데 무슨 뭐 어떤 사정으로 못 오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뭘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클릭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좀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든 매매든 뭐 월세든 뭐든 부동산 매매 또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입지에 대한 것들, 여기 가치에 대한 것들은 저희와 또 함께 미리미리 의논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02-556-6961번 또 문자 휴대폰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보내주시고요. 이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슈 함께 했고요. 부디의 고민 답하러 이어가 보겠습니다.